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의 대장암문외과 교수 유승범입니다. 저는 대장암을 비롯해서 대장암문 양성질환 그리고 외과의 여러 가지 복부 응급 질환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구독자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대장암이라든지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 치료 후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1, 2기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3, 4기이신 분들은 좀 보통 어떤 상태로 병원에 오시나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출연한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장암 관련된 유튜브나 대장암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 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으라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암의 증상은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장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혈변이 있다든지 또는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또는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 또 뭐 체중이 빠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이미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아까 4기에서도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 되는데 그래서 굳이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암 검진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50세 이상에서 분변 검사를 해주고 그 분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해줍니다.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발견을 해야만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물론 그 국가암 검진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그걸 조금 땡겨서 45세 이상에서부터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것도 더 땡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국민 무료 대장 내시경 분변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학회와 그리고 국가와 함께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증상이 없을 때 무증상일 때 검사를 하셔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 구독자분들이 내가 45세 이상이다. 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40세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데 정상인 거를 확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대장암이 생기는 분도 있지만 40세 이상인데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 아무런 증상이 없으셔도 가셔서 대장 내시경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그 대장 내시경의 어떤 수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5배, 10배 저렴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특히 저희 대한대장암문학회에 인증을 받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께 대장 내시경 안전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 대장을 비우는 것 그게 이제 조금 힘드시죠.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약을 한 4리터 먹고 이렇게 해서 장을 비우고 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약을 먹거나 물을 1리터 이 정도만 마셔도 장을 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대장암이 되기 전에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암은 거의 대부분 용종에서 시작해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용종이 대장암이 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종의 단계에서 그걸 발견해서 떼시면 대장암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지만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그런 용종을 뗀다 그러면 평생 대장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암문외과에서도 대장암문학회와 함께 그런 내시경적 치료 조기의 발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또는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반드시 가까운 대장암외과를 찾아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용종을 떼는 게 이제 좀 가장 확실하다고 하셨는데 그 용종이 뭐 좀 검사는 되게 많이 나왔거나 매번 이제 검사할 때마다 용종이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자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고위험군이 좀 있고요. 가족력이 있으시다든지 가족분들이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이 많다든지 또는 본인이 뭐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예전에 이제 용종으로 치료받았던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1cm 이상의 큰 용종들이 여러 개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5년이 아니고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자주 좀 받으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용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년으로 다시 들리는 그런 이제 학회에서 이렇게 표준 치료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젊은 대장암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던데 이렇게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우리나라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또 젊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서구화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다 정설로 인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식습관에서 이제 육식이나 또는 회식 또 술을 많이 먹는 문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많이 적어지고 운동을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비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선진국형의 그런 생활 습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대장암 선진국에서 많은 질환이라서 그런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환자들에서도 대장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육식이나 적색육, 그다음에 이제 가공육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대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대장의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그런 점막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손상됐다가 새로운 것들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우리 피부처럼 계속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생 과정에서 이제 DNA의 복제 이런 것들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재생이 자주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복제가 자주 돼야 되고 거기서 오류가 잘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암이 증가되게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대장암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 성비로 보면 남자가 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남자에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들, 그다음에 술이라든지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남자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보시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야 되는지, 요새 뭐 헬스장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배변 습관,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줄이고 담배는 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지 상식적인 선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생활하거나 그러면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뭘 먹어야지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뭘 안 먹어야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보다는 대장 내시경 받지 않으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분들은 바로 지금 드신 손을 이용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대장암외과에 전화를 하셔서 대장 내시경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용종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안 좋더라도 그 용종을 먼저 띄면 대장암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40대부터 검명하셨는데 20, 30대여도 좀 본인이 남자고 좀 술이나 고기 많이 먹고 하면은 검사를 좀 빨리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0, 30대에서도 저는 원하신다 그러면 권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의 어떤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는 대장 내시경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지 않는 것이죠. 대장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 내시경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라도 본인이 생활 습관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회식이 많다든지 또는 어떤 변비가 있다든지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 걸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첫 대장 내시경을 언제쯤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대장 내시경 교육을 받고 마지막 날 제가 수료를 받는 날 그때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35세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대장 내시경을 처음 했고 그다음에 저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용종은 없지만 저도 언젠가는 용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분명히 저도 DNA가 실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해야지만 대장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제가 대장암 전문의이고 권위자라고 하고 다니는데 제가 대장암에 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5년에 한 번씩 잊지 않고 꼬박꼬박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저희 친구 박지원 선생님께서 저를 대장 내시경 해주고 계십니다. 이 대장암 병기별로 치료 방식과 완치율이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이 대단히 잘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만 발견하시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1기 발견이 되면 95% 이상, 우리나라는 사실 성적이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90%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95%까지 가고요. 2기로 넘어가게 되면 한 80에서 85%,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죠. 그 2기 후반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3기로 넘어가면 70에서 75% 이렇게 됩니다. 4기는 대략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전공의 할 때까지만 해도 대장암 4기는 거의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30%도 안 되는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수술의 기법, 그다음에 항암 치료, 그다음에 면역 치료, 면역 관문 치료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대장암 4기에서도 한 5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장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담당 전문의 선생님을 잘 상의하셔서 그 환자분에 맞는 치료를 잘 하시면 완치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장암 4기여도 지금 50%면은 너무 이제 그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장암 4기인 경우에도 항암 치료에서 그 종양이 줄어들게 되면 예를 들어 간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고 폐에 전이가 있어도 표적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양이 많이 줄게 되면 또 수술을 해서 완치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떤 환자 케이스도 있을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환자는 제가 직장암으로 수술 해드렸던 환자인데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고 직장암 수술하고 장루를 만들었다 장루를 넣어드리고, 그런데 하루에 이제 10번 넘게 이제 변을 보시고 굉장히 항문이 헐고 아프고 힘들고 그랬던 분인데 심지어는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루를 다시 내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루를 만들어서 다시 넣어드려서 항문을 쓰게 해드렸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저 그냥 영구 장루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연구 과제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긴 한데 직장암 후에 이제 배변 기능들 아주 확실하게 이거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이제 또 운동 치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정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사실 외래 오셨는데 이제 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어서 본인이 하시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순간에는 저도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물론 장루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항문이 너무 아프고 항문이 짓무르고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고 어디 여행도 갈 수가 없고 그런 분들한테 장루를 차라리 다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치료들 여러 가지 환자분 같이 노력해 주시고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저도 굉장히 보람됩니다. 물론 그런 치료들이 더 발전돼야 되고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고, 또 저희 후학들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를 이어받는 저희 후학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그런 어떤 연구와 어떤 진료와 교육에 더 많은 그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또 많은 배려 또 많은 어떤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분과 중에서 대장외과를 선택하신 이유랑 대장 쪽이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장학문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대장암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위암이 제일 많았고 위암, 간암 뭐 이런 암들이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많았던 암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대장암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아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외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수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내시경. 대장암 외과 의사도 내시경을 담당하고 있고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은 외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암은 외과 의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장학문 질환 그다음에 이제 위장관과 관련된 응급 수술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응급 수술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분야의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대장학문 외과를 전공을 하게 되면 그런 응급수술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나 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장학문 외과 의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술기나 그런 어떤 그런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장학문 외과 의사가 됐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장 사실 보람되는 순간은 환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암검진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셔서 굉장히 조기에 발견해 오셔서 치료가 잘 완치가 되고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잘 완치가 되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전혀 걱정 없이 90% 95%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 외래에 와서 항상 안심하시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3기 4기 이런 분들 잘 치료해서 확률이 아주 조기에 발견한 것보다 떨어지지만 그런 분들 완치됐을 때도 물론 크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저는 최고라고 자부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후학들 지금 의정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후학들한테도 그런 우리나라 발전된 의료를 잘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